당시 그 계엄군, 총을 들고 있는 그 계엄군의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 5.18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5.18 민주화운동은요, 결국 이 계엄군 진압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이 이 계엄군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5.18 민주화운동 사실은 이제 곧 1987년 있을 6월 항쟁의 그 불씨를 계속해서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5.18 민주화운동 때 그 외신들이 찍었던 어떤 그런 비디오들이 이 대학가에 돌면서 매년 1981년 5월, 1982년 5월, 83년 5월, 84년 5월, 86년 5월 매년 5월 되면 이렇게 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던 바로 이 전두환 정부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결국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록 1980년 5.18은 실패했지만 그 5.18로 인해서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이 신군부는요, 조직을 하나 또 형성합니다. 5.16 군사정변 때 여러분들 국가재건 최고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바로 국보위. 예, 국보위, 줄여서, 예, 국보위를 탄생시킵니다. 자, 이 국보위가 한 거,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요, 개헌입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요, 예, 일단, 대통령. 지금 여러분들 이 11.5살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박정희 죽었잖아요. 그죠?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뒤를 잇습니다. 그 최규하가 대통령이 돼요. 물론 그 최규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주의 국민회의를 통해서, 유신헌법은 여전히,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헌법 자체 아직 바꿔준 건 아니잖아요. 개헌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통일주의 국민회의를 통해가지고 최규하가 대통령이 일단 올라가죠. 그 최규하를 내립니다. 네, 최규하를 내리고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네, 바로 전두환. 예, 전두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일단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을 합니다. 개헌. 여기 이제 어떤 개헌이냐면 8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8차 개헌. 8차 개헌. 자, 요 8차 개헌에 의해서는요, 요 8차 개헌에 의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7년 단임제예요. 7년 단임제. 7년 단임. 딱 7년만 하는 거예요. 딱 7년만. 예, 단임. 딱 한 번만, 7년만.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대통령 간선제. 뭐, 사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찬성한 사람 모아놓고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신의 변형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뽑힙니다. 이 대통령 간선제 어디서 뽑냐면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신 체제에서 바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누구요? 뭐 당연히 또 전두환이죠, 뭐. 그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번 한 거야. 유신에 의해서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에 의해서 바로 그래서 81년도에 이제 제5공화국 바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하게 되는 이 제5공화국이 다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5공화국. 자, 제2공화국에서는요, 이제까지 유신에 의해서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유신의 끝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 11.6 사태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억눌려 있는 걸 좀 풀어줄 어떤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해외여행의 자유화라든지 해외여행의 자유
해외 여행이죠. 해외 여행의 자유라든지 해외 여행의 자유, 그 다음이 또 뭐 교복의 자유, 그 교복이죠, 교복. 예, 그 교복을 교복 자유화 정책, 교복 자유화 정책. 예. 입고 싶은 사람들은 입고, 뭐 안 입고 싶은 사람은 안 입고. 예. 제가 이 교복 자유화 정책의 제 세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복을 그래서 입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복 안 입고 싶다 그러죠? 저는 입고 싶어요. 사람들은 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갖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묘하죠. 뭐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은 통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독재라고 하는 어떤 그 틀거리는 변하지 않죠. 그게 이제 어디서 터지냐면 87년도에 뻥 이 전두환 정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등장했던 이 전두환 정부의 본질이 이제 이 87년도에 와르르르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87년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87년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가뜩이나 지금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누르고 지금 들어선 정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국민이 뽑은 그런 정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뽑은 그런 정부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빵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고문을 한 거예요. 예. 학생을 잡아다가 뭐 관련된 사실을 풀어라. 안 물어! 물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식의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학생이 죽었네. 근데 죽었는데 뭐냐면 이걸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저 책상을 딱 치면서 불어! 딱 쳤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 신문 받고 있는 학생이 하고 탁 죽었다는 거예요.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니. 아이,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삼류 작가입니다. 삼류 작가. 그죠? 이왕 거짓말하고 좀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니까 막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게다가 이제 양심선언을 하죠. 이거는 탁 치니 하고 죽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물고문에 의해서 죽게